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외국으로 출국해서 국정감사 회피 논란이 있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말씀드린 대로 어제 국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인이다 보니 잘 몰랐다라는 사과와 함께 출석을 했는데 여전히 국회도 싸늘하고 여론도 싸늘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그동안 조용했던 대한적십자사 노조까지 김 총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노 코멘트를 했던 노조인데, 그러니까 즉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노조인데 왜 갑자기 사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건지 직접 만나보죠.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지부장이세요. 최경진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3,400명. 적십자사 총재 김성주 총재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리고 자진 사퇴를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가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사실 지난 9월 26일 날 예. 총재가 인준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였고요. 총재직을 수행함에 있어갖고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 대한적십자사가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심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찬을 결단을 내리라고 저희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즉 부적절한 언행을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적십자사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발생한 거죠. 어떤 식입니까? 예를 들자면? 벌써 어제 국감 때 뭐 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각 언론을 통해서 모두 보도된 사항이지만 총재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일련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적십자 내부적으로 예. 말씀하신 잊혀진 봉사단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잊혀진 봉사단체다. 적십자사를 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적십자 내부 직원들이나 30만 봉사원들 내게 엄청난 실망과 상처 속에서 공허함만 줬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하. 또 하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어떤 거요? 국정감사 뺑소니 사건이라고. 뺑소니 출장이라고. 출석 안 하고 출장한 거? 그렇습니다. 본인은 국감 보이콧 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사과도 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노동조합 및 내부 임직원들은 굉장히 충격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그 김성주 총재의 회사, 그 패션 회사의 직원이 적십자사의 내부 자료를 무단 열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던데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엄청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어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께서 거기에도 김성주 의원이란 분이 계시죠? 그 간사분으로 복지 간사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국회나 정부도 정보 공개 요청 절차나 또 그거에 근거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와 같은 철저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엄청나게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의 조직, 인사,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광범위하게 그 김성주 총재의 성주그룹 직원들이 열람했다라는 이 부분인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논란의 시작은 낙하산 논란이었거든요. 낙하산 인사?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총재가 인준되는 과정이 어제까지도 논란이 되었고 그동안은 논란이 되었지만 내부 의결사항인 적십자 내부 의결사항인 중앙위원회 2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 부처 장관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3년마다 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봐도 낙하산이라는 건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항상 대통령이 임명한 총재들이 왔으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낙하산인 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럼 이번에도 온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온 자체도 문제다. 왜요?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어차피 현실에서는 어차피 낙하산이지만 그리고 언론과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이분에 대한 전형적인 낙하산, 그 낙하산도 끝장이다, 끝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자체도 기막힙니다, 솔직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기막히세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예. 저희들을 대한 적십자사를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분으로 인해 이분의 행동으로 인해 이분의 말로 인해서 예. 그러한 대한 적십자가 되었다고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나 이러한 그 표현 자체 하기에도 예. 이제는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 정도 기가 막히다. 제가 뭐 하나만 확인 드릴게요. 그 적십자 직원들 패션쇼를 개최해서 옷 잘 입는 직원에게 성주그룹 상품권을 증정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어제 국감장에서 얘기가 사실입니까? 뭐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듣고 직원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죠. 그 내부에선 술렁술렁 거렸습니까? 엄청나게 술렁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예. 뭐 술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었죠, 한마디로. 근데 뭐 직원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상품권으로 북돋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그분 스스로가 불찰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불찰이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시인하고 사과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럼 이제 사과하고 뭐 어제 사과를 4번이나 했다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직원들이 좀 보듬고 갈 수는 없나요? 사퇴 요구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 사과가 소위 말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허.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께 사과의 뜻을 비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적십자 모든 내부 직원들이나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과연 그 모습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실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적십자사 회비 걷는 것조차 이게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솔직히 하시나요? 사실 저 스스로도 예. 우리 국민들로부터 예. 일부지만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사무 행정하시는 실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예. 이런저런 불평이 적십자에 대한 불평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내겠는가 이런 걱정도 솔직히 하시는 거군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성명서를 통해서 예.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어제 국감장에서 예. 우리 실명 걸어도 되겠습니까? 실명은 무슨 실명 하시려는 야당 의원입니다. 예, 야당 의원님 뭐 하셔도 되죠. 공개된 거니까요. 예. 복지위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께서 예?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십자 본부지부의 사퇴 요구에 관련된 총재 의견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총재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조와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요. 예. 이 공개 토론이라는 게 공개 토론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예. 어떠한 자들이 참석하는 속에서 양측이 토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용자의 대표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이런 공개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기대하는 바 크다. 꼭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최경진 노조 지부장이었습니다.